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재테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자산을 불리는 방법, 그리고 노후에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 법, 바로 오늘 이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5%를 벌어들이는 동안 당신의 퇴직연금은 고작 4%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어떻게 하면 별표 노후에 11억 자산을 만드는 진짜 금수저 전략 별표를 실현할 수 있는지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 혹은 좋은 정보였습니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노후 불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사실. 겉보기에 엄청난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 수익률을 보면 실망스러움을 넘어 분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수익률이 고작 2%에서 4% 사이. 반면 같은 시기 국민연금은 1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장, 같은 시간 속에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용 방식의 차이입니다. 국민연금은 주식, 채권, 대체 자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으로 능동적인 리밸런싱 전략을 구사합니다. 반면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이라는 단어에 안심하며 사실상 이자도 거의 나지 않는 은행 예금이나 보험 상품에 자산을 잠가놓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안전이 아닙니다. 조용한 자산 파괴일 뿐입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예전엔 콩국수 한 그릇이 5,000원이었죠. 지금은 10,000원으로도 부족합니다. 콩값, 우유값, 전기세, 인건비까지 줄줄이 오르며 생활비는 상상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2-3%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해마다 복리로 누적되면 30년 후엔 돈의 가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지금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30년 뒤엔 그 1억이 오늘날 기준으로는 4천만 원 수준의 구매력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반도 안 되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리의 무서움이며 우리 자산을 갉아먹는 소리 없는 도둑입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단순한 원칙 하나. 내 자산이 물가 상승보다 더 빠르게 커져야 합니다. 즉, 연평균 수익률이 최소한 4% 이상은 되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그 기준에도 못 미칩니다. 이는 곧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조차도 손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자산의 82%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적 배당형 즉 주식이나 펀드, ETF 등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식은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이 마치 이불 속에 돈을 숨겨둔 듯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이유는 대개 원금 손실에 대한 과도한 공포 때문입니다. 투자하면 다 날릴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은행 예금만 고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안전이라는 말 속에는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자산이 그대로라면? 그건 안전이 아니라 조용한 손실입니다. 국민연금도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2022년 전쟁과 같은 변수로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죠. 하지만 장기적 전략, 포트폴리오 분산, 꾸준한 운용으로 결국 15%의 수익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전략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별표 국민연금처럼 투자하라 별표는 말,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자산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눠 투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 축은 바로 주식, 채권, 대체자산입니다. 이 세 자산군은 각기 다른 경제 상황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주며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체 자산 중 30%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군이며 기업의 성장과 함께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물론 단기적인 등락은 있지만 수십 년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라면 필수적인 선택이죠. 다음으로 30%는 채권에 배분합니다. 채권은 일정한 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주식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안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금리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금, 부동산 펀드, 인프라 펀드, 원자재 ETF 같은 대체자산에 투자합니다. 대체자산은 전통적인 주식 채권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경제위기나 금융시장 불안정 시기에 포트폴리오를 보호해주는 방패가 됩니다. 이렇게 구성된 분산 포트폴리오는 마치 다양한 방어벽이 둘러쳐진 철옹성 자산처럼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경기 침체,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 변수 속에서도 균형 있게 자산을 방어하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매달 100만 원씩 꾸준히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10년간 투자했을 때는 연평균 7% 수익률로 약 1억 7천만 원, 4% 수익률로는 약 1억 4,700만 원, 2% 수익률이라면 1억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단 10년 차이로 수익 격차가 이미 수천만 원입니다. 20년간 투자하면 어떨까요? 7% 수익률이면 약 4억 6천만 원, 4%는 3억 원, 2%는 2억 4백만 원 수준입니다. 이쯤 되면 차이가 더욱 극명해지죠. 그리고 30년간 투자하면 7% 수익률일 경우 11억 원, 4% 수익률은 7억 원, 2%는 겨우 4억 5천만 원입니다. 수익률의 1~2% 차이가 수억 원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점, 복리 효과의 현실적인 무게감을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작해도 늦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고 남들보다 너무 뒤처졌다고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언제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시작한 후 얼마나 꾸준히 밀고 나가느냐입니다. 40대든 50대든 심지어 60대 초반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평균 80세를 훌쩍 넘기고 있고 건강 수명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20년, 30년 이상을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금융 지식을 익히고 전략적으로 자산을 설계한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50대 후반에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만에 2배의 자산을 만든 분들도 있고 60세에 퇴직금을 제대로 굴려서 매월 3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출발점입니다. 지금 당신이 안전하니까 라고 믿으며 고집하는 그 금융상품이 10년 뒤에 당신을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무위험은 내일의 무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이 내 70대, 80대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결국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금융상품이 과연 내 노후의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는 금융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투자는 위험하다가 아니라 안 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처럼 조금은 공격적이더라도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습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립니다. 당신의 퇴직연금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빈곤을 부르고 무관심은 곧 손실로 이어집니다. 국민연금처럼 또는 그보다 더 현명하게 분산 투자, 장기 운용, 능동적 관리의 원칙을 가지고 당당히 자산을 설계하세요. 이제는 원금 보장이 아니라 물가를 이기는 자산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자산 인생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훈경제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을 투자 정보와 방법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 선택과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